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해가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강의하는 과목 중에서 실용수혜가 있었죠. 실용수혜를 한 지가 조금 오래됐는데 실용수혜는 전체가 8개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5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판, 석각, 인장, 사인, 폰트 이렇게 각 5가지 되어 있는데 한두 가지를 더 마저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용수혜 중에서도 조금 약간은 전통적인 것과는 달리 조금 외래적인 요소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서예 시간에는 거의 한자를 쓰고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이 서양에서 온 여러 가지 문화적 개념을 한번 실용서예와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니까 제목이 영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제목이 CI 이렇게 있죠. CI 또는 BI 뭐 이런 기타 개념이 있는데 CI에 대해서 서예 그 중에서 특히 실용적 면을 한번 연결시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CI라는 개념은 영어의 이니셜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건 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CIP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CI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CI는 첫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C는 corporate, 요 I는 identity입니다. identity. 우리 ID 보통 하죠. identity고 P자는 이게 잘 안 쓰지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CIP인데 보통 요 두 개로서 일반적으로 C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퍼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법인의, 회사의, 기업의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는 뭐 신분, 정체성, 신분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뭐 간략하게 번역을 하자면 법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어떤 법인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런 것은 주로 서양에서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양에서 온 개념인데 대체로 이 출발을 보면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제가 실용서에서 한번 이야기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했는데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이 조금 산업과 연계가 되면서 이러한 개념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인데 CI라는 개념 이전에 주로 뭐 기업의 어떤 기업의 어떤 홍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새 말로 보면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그것을 나타내는 뭐 이른바 포스터 같은 그런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전반을 지나다가 이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국제사회는 큰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나 세계적인 대표적인 나라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피폐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피해가 적고 2차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선두에 나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현대 사회에서 현대적인 산업이 생겨나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전에 20세기 전반에는 그런 것이 서양 위주에서 2차 대전 뒤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1950년대 중반기에 가서 여러 회사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시도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미국의 IBM 회사입니다. 우리 뭐 IBM 지금 컴퓨터 관련돼서 IBM이라든지 MS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뭐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IBM 회사가 이 CI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웠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IBM 회사의 그 마크를 보면은 요새로 볼 때는 뭐 특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단은 CI를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대표적인 업체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I라는 것은 기업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인데, 말하자면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광고를 해서 기업을 보다 바람직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면은 어느 회사의 이름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름은 보통 이 디자인에서는 네이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업체의 이름이 무엇이며 또 그 이름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는 요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하고 그 회사의 내용과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로고 타입이라고 합니다. 로고 타입이라고 해요. 보통 로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뭐 주식회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뒤에 주식회사 붙고 다양한 회사명이 있죠. 그 회사의 이름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회사의 이름의 글꼴까지 밝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 이 로고 타입이라는 것은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자가 엄청난 많은 문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로 표현해서는 그 문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 무슨 이 뜻을 알지를 못하겠죠. 형태로는 이해가 되지만 저게 무슨 회사인지를 읽거나 인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한 것이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사람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문화에 관계없이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문자 글씨 문자적인 표시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문자가 가지는 그 소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의 요소로서 이 회사를 대신하는 것이 하면은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심볼입니다. 심볼인데 보통 심볼 또는 심볼 마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심볼 마크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전달하는 거죠.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표시 방법이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문자로 표현해서 말하자면 메시지 전달을 하는 형식이다 해서 메시지적인 요소와 이미지적인 요소 두 가지를 더해서 그 회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시로 잡는 것을 우리는 CI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I의 기본 요소가 이 두 개인데, 이 위에 이렇게 출발한 CI가 특히 1950년대 이후에 현대 산업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회사의 규모나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직종이 다변화됨에 따라서 이 외에도 부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디자인에서는 CI의 기본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고 성격이 있는 업체에서는 이거에 더해서 그 회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림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통 전용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심볼 마크보다는 조금 더 설명적인 그런 그림을 보관해요. 뭐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심볼 전문 패턴이 있고 그리고 글씨를 나타내고 그림을 심볼 마크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색상이 들어감으로 해서 색깔을 상징적인 색상을 또 선정을 해요. 전용 색상을 쓰는 거죠. 단순히 글꼴을 나타내는데 나아가서 그 글꼴의 색깔까지 부여를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노래까지 이렇게 넣어서 어떤 소리로서 그 회사를 또 대변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요소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기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더 확장되면서 문화적인 여러 요소에까지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이 범위가 넓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I의 개념을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왜 제가 실용서에서 수용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서에 공부를 해 가지고서는 옛날 글씨만 이게 쓰게 되잖아요. 너무 전통에 이렇게 전통에 빠짐을 해가지고 서예가 현실과 미래에 이렇게 발맞춰 나가지 못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학과도 폐과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예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예가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행위를 함으로 해서 현실적인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서예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I를 어떻게 서예와 수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CI의 개념이 20세기에 들어서 산업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동양 전통사에서는 이 CI의 문제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어떤 과거에는 뭐 기업체가 이런 건 없었죠. 주로 뭐 관공서 정도만 있었겠죠. 관공서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뭐 책을 발간한다든지 하면은 역시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행사의 이름을 알리고 그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의 이름을 짓는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름을 지어서 현판도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 현판은 현대적인 개념에서 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나 어떤 건축물이나 행사에 그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짓는 주체가 어떤가 누군가를 밝히는 이런 CI의 개념이 동양에서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단어가 틀릴 나름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CI의 그 같은 맥락을 가진 것이 뭐냐 하면은